충북대병원 교수들의 줄사직 사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 1회 외래진료 휴진에 이어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진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충청북도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덕담 대신 도정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청주시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모두 8곳이 들어설 예정인데 내 집 앞 체육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당초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200명에서 75명을 줄인 125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증원분의 50%만 적용한 건데 현재 정원보다는 76명 늘어나는 겁니다. 충북대는 전국 의대 중에서 가장 많은 증원 인원을 배정받은 만큼 내부 진통도 극심하고 이를 원만히 수습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확정하기 위한 교무회의가 열리는 충북대 대학본부 회의실 앞입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통장 퇴임! 정치통장 퇴임! 진통 끝에 충북대는 내년 입시 의대 모집 정원을 12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배정해준 정원보다 75명이 줄었지만 현재 정원 49명보다는 76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충북대는 정부로부터 전국 최대인 151명이 증원된 2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증원분의 50% 이상 대학 자율 모집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충북대는 최하 125명, 최대 200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충북대는 최하 증원을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진통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무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의대 측은 50% 증원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는. 그건 50% 125명은 60명, 70명 강의하는, 실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2배를 집어넣어서 강의하라 그러면은. 이에 반해 김용환 지사가 200명 원안 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시민단체도 이를 지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실망도 예상됩니다. 충북이 지역 의료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대 정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와 의료 파국을 막아야 하는 갈림길에서 충북대가 나름의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 교수들의 줄사직 사태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 1회 외래 진료 휴진에 이어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의 선언이 이어지면서 지금보다 의료 공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충북대병원과 학교에는 교수 11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서 법정 효력 여부에 상관없이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충북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석원 교수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고 충북대학교 병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철회에 역할을 해주십사 간청하였지만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특히 지난주 고창석 총장과의 면담에서 200명 의대 정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게 사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병원을 떠나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총장님은 2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는 없고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방거점 국립대병원 정도는 되어야겠다 싶어 그렇게 적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돼 왔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는 김 교수뿐 아니라 이미 2명의 내외과 교수가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가 마무리가 안 되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된다면 사직 결정을 하는 교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의료 공백은 도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는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고 당선 축하 자리인 만큼 덕담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도정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8명을 초청해 도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선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주요 현안은 크게 7가지로 중부내륙 특별법의 개정을 비롯해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K-바이오스케어의 예타 면제와 CTX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오직 충청북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다수가 포진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현희 당선인은 충북도가 제시한 자료 가운데 기후위기 등에 따른 재난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7, 8, 9월에도 그런 또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사태가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이광희 당선인 등은 정부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에 동조해야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 때와 같이 충북이 자체적으로 지역 화폐 등을 이용한 추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긴급히 민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하니 충북도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나왔습니다. 송재봉 당선인은 중부내륙 특별법의 실제 효용성에 의문이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 CTX의 민자 추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자료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김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충북에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앞으로 협치를 위해 이런 자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내 집 앞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모두 8곳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데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 2년간의 공사 끝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연면적 2,600제곱미터에는 6레인의 수영장과 안전교육을 위한 생존풀, 배구와 배드민턴 경기용 다목적 체육관,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는 프로그램실 등 엘리트 체육이 아닌 오로지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오송이 여기 수영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겨서 너무 좋고요. 20여 개 프로그램에 500명의 회원을 모집했는데 2,000명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영장이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드민턴장과 헬스장, 탁구장 등을 선호했습니다. 이를 신설되는 생활체육시설에 적용한 겁니다. 이미 영운과 오송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에 들어갔고 오는 7월까지 복대와 가경 국민체육센터 2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또 내년부터 산남과 오창, 서원,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4곳이 차례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7년이면 전문적인 생활체육시설 8곳이 청주시 곳곳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영과 같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주시의 내 집 앞 체육센터 구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환경부가 옥천군과 영동군 일대 금강수계 수변구역 일부를 해제합니다. 대상 지역은 옥천군 안내면 장계 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가운데 14만 3천 제곱미터로 지역별로는 옥천군 7만 1천 제곱미터, 영동군 7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과 도내 11개 시군이 교육협력 사업을 논의한 충북교육발전 정책간담회가 오늘 단양군을 끝으로 2달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정책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와 늘봄학교 협력 등 3개 안건을 제안했고 단양군은 인구 증가 시책 홍보 협조 등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정책간담회를 마친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성장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진천 혁신도시의 한 상가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벌어진 일인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주에서는 깊은 밤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상가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상가 유리는 파손됐고 내부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상가로 2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차량 내부 곳곳을 뒤집니다.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이 없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40대 남성이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심야 시간대 차량의 금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일대 차량 8대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200만 원 정도를 털었는데 숙박업소에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주차할 때 사이드미러를 접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시면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김영환 지사 주재로 경제기관과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중동 사태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할인 쿠폰 지원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문화장날 운영, 전통시장 특화 사업 발굴, 체류형 관광 확대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의장 후보 등록제 도입을 거부한 청주시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 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의장 선출과 정견 발표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과 변화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의장 선출은 별도의 후보 등록 과정이 없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도시공원의 40%는 방범용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자운 충주시 의원은 충주시가 조성한 도시공원 92곳 중 38곳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없으며 비상벨이 설치된 곳도 1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자운 의원은 공원녹지법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CCTV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부터 초중고 신입생 입학 지원금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535명에서 올해는 2,800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로 지급합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청주시 내수읍에 새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974년 건립된 기존 주중동 청사는 이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음이나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신축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새 청사는 연면적 3,700여 제곱미터로 본관동과 함께 정비, 시험동, 차고동을 갖췄습니다. 청주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새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총 사업비 86억 원이 투입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민원실과 대회의실, 주민소통방과 프로그램실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